안녕하세요. 파고다 토익 RC 강사 이규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험 준비 잘 하셨나요? 최근 시험 이제 경향을 보면 뭐 특별하게 변화가 있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5 쪽 문제들은 좀 평이하게 출제되면서 어려운 어휘 문제가 조금씩 이제 한두 문씩 출제가 되고 있고 6는 이제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어려울 때가 있고 없고가 조금 변동성이 있고 7은 항상 그렇죠? 막상 하면 생각보다는 어려운 문제들이 꽤 있잖아요. 그 정도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하던 대로만 준비를 잘 하셨다면 충분히 접근을 잘 하셔서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제 저와 함께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니까요. 마음 편히 어때요? 먼저 풀어 오시고 푼 거에서 이제 보시면서 여러분이 좀 확인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이제 표현 같은 거, 처음에 나왔던 정답 단어들을 제가 이제 좀 정리해가지고 여기에 조금씩 계속 설명하면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잘 잡아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보시면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보기에 동사가 4개가 나와 있다는 걸 확인하셨을 거고 어휘 문제라는 걸 판단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동사 어휘 문제를 어떻게 푸냐는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막연한 해석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보자마자 표현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익숙한 표현, 공부를 하셨다면 토익에 나왔던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 게 보이면 바로바로 좀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게 안 보이면 혹시 형식적으로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지금 이렇게 목적어가 있으니까 3형식 동사, 만약에 목적어가 없이 부사가 나왔거나 했을 때 일형식 동사, 형용사가 나오면 이형식 동사 이런 식으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서 풀어주시면 충분히 빠른 속도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휘 의미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가면 emerge는 출현하다라는 뜻이죠. 어디로부터 출현하다라는 일형식 동사 emerge가 되겠고 criticize 비판하다, 그 다음에 reach는 원래 우리가 어디에 장소에 도달하다라는 뜻이죠. 어떤 이제 목적지, 그래서 reach더 어떤 장소가 나오면 이게 도달했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되겠고 우리가 이제 claim이 원래 주장하자인데 claim이죠. 어찌 보면 반대말처럼 접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C가 붙으면서 뜻이 이제 칭찬하고 환호를 보내고 칭송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분명히 동사가 목적어가 있는 걸 봤고 동사 형태를 보시면서 이건 제가 설명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이 문제 봤을 때 보자마자 reach an agreement 아냐 이렇게 캐치가 빨라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리치가 그래서 시험에 최근에 나왔던 형태를 보면 항상 reach an agreement 그 다음에 reach the conclusion하고 세트로 묶였었다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암기 포인트예요. 그래서 리치를 보면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 어그리먼트를 봤을 때 리치가 떠오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게 컨센서스나 디시전 정도 될 것 같아요. 의미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미 때문에 헷갈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emerge가 그러니까 일형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from하고 묶였던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emerge from 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석이 아니라 포인트를 여기 덩어리째 묶으시면서 게임이 끝났다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번외편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acclaimed가 여기서는 지금 동사로 이제 나왔지만 PP로 출제됐을 때 highly랑 묶였어요. 그래서 highly acclaimed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매우 칭찬을 받는, 매우 칭송받는 명사 이런 식으로도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좀 잡아주시면 좋겠다 해요. 아시겠죠? 그것만 좀 잡아주시면 어려운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2번 문제 보시면 2번 문제는 좀 별표 쳐놓고 체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를 딱 본 순간 포인트가 잘 안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보기 봤을 때 생각나는 게 뭐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정답의 포인트는 여기 앞에 있는 이 동사하고 묶인 거였기 때문에 이걸 보는 게 중요하긴 했는데 이게 다음 문제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보기를 봤을 때 반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걸 한번 먼저 보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for 하면 뭐 생각나세요? 그렇죠? 저는 for 하면 그냥 거의 뭐가 생각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far는 비교급 강조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much, even, still, far, a lot 이런 거 생각나세요? 거기에 뭐 considerably, significantly. 제가 지금 적어드리진 않을 건데 여러분들이 뭐만 확인하면 돼요? 그렇죠? 비교급 가서 확인하시면 강조부사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혹시 제가 이거 언급했을 때 몰랐다. 무조건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even 하면 even more죠. 얘도 비교급 강조부사인데 얘는 최상급에서도 포인트로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far하고 even. 혹시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서 도우즈 보면서 혹시 그거 아니야를 생각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어요. 자, 그 다음에 more는 솔직히 따로 쓸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해보자 해서 man이나 much 비교급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more 하면 more than 이거 생각나시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beyond는 최근에 참 핫한 단어예요. 비욘드 단어 자체가 그렇죠? 어떤 기준치를 뭐야? 넘어서는 거. 라인 같은 거 넘어선다라고 할 때 쓰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비욘드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특징이 보이지 않으니까 해석도 아마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넣으면서 접근할 수밖에 없긴 했습니다만 포인트가 이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면 extend하고 beyond하고 이렇게 묶였었을 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뛰어넘다, 넘어서다라는 뜻이에요. extend가 원래 연장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마감 시한이나 근무 시간 같은 거 연장한다고 할 때 쓰죠. 시험에 제일 쉽게 나올 때 그렇게 출제가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extend가 이렇게 on offer 보여요. 그래서 제한이 있으면 제한을 누군가까지 쭉 늘려주는 느낌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extend beyond도 거기에서 파생된 느낌? 그죠? 예. 쭉 넘어서가 어떤 기준점이 있으면 그 기준을 넘어서서 쭉 늘어나는 느낌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쉽진 않았지만 표현으로 좀 묶어서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교 대상이 와서 그 비교 대상을 넘어서다라는 뜻으로 extend beyond가 쓰인 형태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생 기준치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의 위생 기준, 표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 라인에 대한 위생 표준은 뭐란 얘기야? 대부분의 다른 경쟁 업체의 뭐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스탠다드를 받는 게 도우즈예요. 그죠? 그래서 시험에는 앞에 이제 최근에 나온 문제 보시면 도우즈가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명사를 대신 받으면서 쓸어가는 도우즈. 덱과 도우즈 패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혹시 지금 요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대명사 펴놓으시고 반드시 지시대명사 편 확인해 주셔야 돼. 여기서는 이제 어쨌든 스탠다드가 복수라서 도우즈로 받는 형태야. 그래서 다른 회사의 기준치를 뭐하다? 넘어서다라는 패턴이다 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지금 막 말씀드렸던 대도우즈 구분하는 방식 모르셨다면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지금 제가 여기 샘플링으로 지금 4개를 써놨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4월이잖아요. 그 전에 나왔던 2022년도에 나왔던 표현들이에요. 그냥 단순한 동사가 아니라 전치사랑 묶였거나 표현형으로 나왔던 애들을 제가 지금 정리해 왔거든요. 그래서 스위치 온은 말 그대로 뜻 다 알고 계시죠? 스위치 키는 거예요. 그대로 해서 정답이 나왔었고 룩인투를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보긴 보는데 안으로 들여다보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자세히 한번 들여보거나 한번 생각해 보거나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조사한단 말 하니까 조금 딱딱하게 느껴겠지만 여러분이 그거를 이제 처음에 생각 안 해보다가 사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이게 바로 룩인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도 상반기에 나왔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상반기라고 하니까 조금 그러네요. 1분기. 현재가 상반기라서. 자, 그 다음에 서브 온이죠. 보통 여러분 서브하면 서브 에즈가 떠오르실 거야. 서브 에즈 다음에 저희가 직책이 온다가 포인트예요. 직책. 그래서 서브 다음에 에즈 다음에 매니저 같은 경우면 매니저로서 일하다 이렇게 쓰이거든요. 근데 서브 다음에 온이 오게 되면 여기 이제 어떤 뭐 기관 같은 게 올 수도 있고 뭐 주얼이라는 배심원 뭐 이런 것도 올 수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중에 일원으로서 일하다가 되는 거야. 거기 안에서 일하는 느낌이 되는 거라서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뭐의 일원으로 일하다 이렇게. 학생들이 요거가 제가 제 기억이 1월인가 2월에 나왔었는데 되게 많이 틀렸었거든요. 서브는 보통 as다 보니까 그래서 묶어가지고 체크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건 take apart예요. 얘는 분해하는 거예요.
어떤 이제 제품 같은 게 나와서 그 제품을 분해하고 쪼개는 걸 얘기할 때, 그래서 take apart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이런 표현들을 막 다 찾아가지고 다 암기할 수는 없으니까 최근에 나온 거 위주로만 지금 정리해 드렸으니까 좀 공부하시고, 그러면 혹시 여러분 난 더 하고 싶다 하시면 과제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공부를 하실 때 보면 이런 게 묶여서 나오는 표현들이 꽤 보이거든요. 그때 한 번만 좀 유심히 보세요. 그리고 제발 사전 같은 걸로 한번 찾아만 보자. 아시겠죠?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도 막 단어집 찾아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부하는 자료 내에서 나오는 것만 보셔도 괜찮아. 저 아닌 다른 선생님들이 제공해 주신 자료들이 다 이렇게 기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나왔던 표현들 위주로 나오니까요.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번은 이 문제는 생각보다 그냥 저는 이제 좀 쉽게 풀어보자라는 의미에서 드렸던 문제인데 학생들이 조금 틀리기도 했던 문제가 포인트였긴 했는데, 보시면 경우의 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어쨌든 자리 관련해서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인징이 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생각이 나셨어요? 뭐예요? 그렇죠. 체인징이 동명사일 수 있죠. 동명사. 그죠? 그러면 동명사 앞에 뭐 써? 포인트 하나. 근데 또 이거를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뭐예요? 얘가? 그쵸. 분사로도 쓰일 수 있지 않냐.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명사하고 분사를 구분하는 패턴이에요. 그 동명사하고 분사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앞에다가 뭘 쓰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서 해석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해석 외에는. 그래서 분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B번의 명사가 정답.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동명사라고 하면, 그렇죠. 얘가 주어니까 너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거잖아. 패스워드를 바꾸는 거.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뭐 없어도 되는 거니까 뭐가 부사가 정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 형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니까 어때요? 너의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바꾸는 게 권고된다. 이게 충분히 접근이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답은 C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좀 이제 이런 패턴들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준동사 관련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준동사는 원래 태생이 체인지가 원래 동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갖는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준동사로 기본적으로 동명사나 분사나 투부정사들은 죄다 그 앞에 부사가 오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수식 자리라고 생각했으면 무조건 부사죠. 자,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체인징 상관없지만 다른 이제 ing적 명사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가 얘가 만약에 명사라고 생각했으면 형용사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가 있어요, 여러분?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목적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동명사나 분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준동사 성질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 형용사는 안 되고 부사가 정답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쉽게 푸신 분들은 뭐 당연한 거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 위해서 정리하는 거니까 준동사의 특징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맞아 정리하면 부정할 때 뭐예요? not 쓰죠. 그래서 not to do다라는 거, not to do. not to do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장의 시제보다 더 이전 형태를 나타내는 시제 개념일 때 to have pp로 들어가죠. 그쵸?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인데 문장의 동사보다 이전 시제. 만약에 지금 선생님 저 그 개념이 너무 어려운데 하시면 그냥 형태만 기억해요. to have pp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having pp가 되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의 의미적인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투부정사 이 동사 하다에 누구라는 주체를 얘기하고 싶을 때 뭐와 함께? for와 함께 들어간다. 그래서 for 플러스 명사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혹시 제가 지금 설명한 부분에 대한 조금 혼란이 오신다고 하면 준동사편, 투부정사편 꼭 확인해 놓을 수 있도록. 단순하게 투부정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준동사의 성향에 대해서 꼭 확인해 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다음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갑니다. 4번 재밌죠? 이 문제는 이제 최근에 작년이랑 이제 계속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익숙해진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처음 보면 여전히 생소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계속 강조했는데 제가 오프라인에서 정말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보기를 보면서 이건 무슨 문제일까 쳐다보면서 생각하기에는 조금 느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Y를 봤을 때 그런 문제 있었지. regrettably 왔을 때 이런 문제 있어. 이런 게 좀 떠올랐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포인트를 딱 보면 Y이 지금까지 나왔을 때요.
당연히 while 뒤에 주동목 오는 건 당연해요. while이. 그렇지만 이렇게 전면구가 붙어 다니면서 세트로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하는 동안에잖아요. 그래서 근무하는 동안에 근무 중에 코트, 농구 코트나 물론 뭐 스쿼시 코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코트에 있는 동안에 그다음에 크루즈가 배잖아요. 배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그래서 이렇게 while하고 on 플러스 명사 형태가 되게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인식이 조금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while은 그게 중요했는데 이미 문제가 on이 보이기도 하고 해석을 할 수 있었다고 하면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regrettably는 부사니까요. 단순 부사예요. 저 자리가 부사가 되는지 확인. 그리고 그 다음에 유감스럽게도 뭐 이제 조금 안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못 가게 돼서 유감스럽다라든지 뭐 등등등의 것 생각. 뭐 특별한 포인트는 솔직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forward 있죠. forward는 동사로 출제가 되죠. forward A to B예요. A를 B로 보내다. forward A to B. 물론 제가 이 문제는 여기에 맞춰서 지금 보기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밑에 설명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동사 형태를 쓰진 않았지만 보통 A to B가 중요한 거죠. 쓸까요, 제가? forward A to B. A 뭔가 저한테 온 뭐 이메일 같은 거 있잖아. 저 B라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세요. 이런 거 할 때 쓸 수 있는 형태. 자, 그런데 forward가 빈도가 많지는 않았지만 나왔던 게 뭐냐면 부사로 쓰일 때 앞으로예요. 뜻이 앞으로인 건 알 것 같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from that time forward야. 그래서 지금부터 근데 from now 하면 from now forward 하면 지금부터 앞으로는 이란 뜻이고 from that time 하게 되면 내가 그 시간으로부터 앞으로는. 그래서 그때부터 앞으로는 이 정도의 느낌으로 나오는 형태. 그래서 forward가 루틴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 정도 선에서. before는 좀 광범위하다 보니까 따로 쓰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빌더들이 뭐 하면 한다? 착용해야 돼요. 뭐를? 하드 햇이죠. 보호 모자 같은 거를 항상. 그죠? 뭐 하는 동안에? 공사 현장에 있는 동안에 해서 while이 정답. 이렇게 쉽게 풀어주시면 되죠. 자, 근데 문제가 이게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우선 분사구문이에요. 뭐라고요? 분사구문. 그래서 지금 아직 분사구문을 안 배우셨을 수도 있지만 배우셨다면 분사구문 이제 챕터 펴놓으시고 확인해 놓으셔야 돼요. 아, 분사구문을 저게 분사구문에서 나오는구나. 포인트.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사절 접속사를 축약한 거예요.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가 나오고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고 뒤에 컴마 찍고 이제 주어 동사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때 주어가 같을 때 그때 우리는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동사에 ing 씌워서 체킹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원래는 when 없이 이렇게 체킹 이렇게만 들어가 있는 건데 접속사를 원래 생략하는 게 맞긴 한데요. 접속사가 필요하다면 생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보는 건 when ing를 보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여기에서 응용이 되는 게 만약에 문장이 수동태였다 그러면 it is checked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접속사는 생략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이제 남겨놓을게요. 그러면 it 지우고 is ing가 being이란 말이죠. 그래서 being 체크되었던 건데 being이 뭐야? 생략 가능해요. being 없어도 돼요.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 뒤에 이렇게 pp가 오거나 그냥 pp가 문장 앞에 오는 거야. 이런 걸 분사구문이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인트일 거라고 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깊숙이 들어가면 being이 생략된다고 했는데 비동사 뒤에는 뭐가 와요? pp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가 와? 그죠? 형용사도 오고 그죠? 전면구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문장에서 전면구가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형용사가 왔을 때 축약이 되면 부사절 접속사 뒤에 전면구, 지금 이 문제 포인트로 나왔던 while on the construction site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야? 이렇게 형용사가 붙어서 올 수도 있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가 아니고 독해할 때 이제 나온다 치더라도 해석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접속사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구나까지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좋겠다. 그래도 오늘 우선 이 문제에 맞춰서 접속사 나왔을 때 이런 패턴 했을 때 저 표현들로 암기를 꼭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5번 들어가 봅니다. 이것도 만만치가 않죠. 최근에 이런 전면구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번 달에는 전치사 관련한 거를 딱 빼고 이런 표현형으로만 지금 내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단순 전치사 문제는 없는데 이런 걸 많이 내셨네 라는 거 아마 느끼실 수 있었을 거야. 최근에 이런 게 꽤 나오고 있으니까 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비동사 뒤에 전면구가 지금 들어왔죠. 보어로.
말 그대로 이 전면구가 형용사 기능을 하는 패턴인 거예요. 그럼 무조건 해석이란 얘기죠. 그래서 표현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를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on call은 대기 중인. in order 있죠. in order. 요게 in order가 여러분 out of order 있죠. out of order가 무슨 뜻이죠? 이거 모르시면 안 되는데. 고장난이에요. 뭐다? 고장난. 그래서 order가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주문만 있는 게 아니라 질서나 순서예요. 그래서 순서에서 벗어나 있다 할 때 쓰는 게 out of order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잘 정리돼 있다. 순서대로 잘 착착착착 진행이 된다. 이런 거 할 때 쓰는 게 in order예요. in order. 그 다음에 on duty 아까 우리 근무 중 배웠었죠. 그 on duty가 근무 중이라는 뜻이죠. 근무 중. 원래 duty가 의무인데 여러분 이게 duty에다가 원래 복수형으로 이제 많이 쓰긴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해야 될 담당 업무 있죠. 이런 거를 duty라고 해요. 그래서 근무에 붙어 있다고 해서 근무 중이 on duty인 거야. 그래서 묶어서 잘 기억해 주시고. in advance는 참 많이 봤죠. 사전에 미리.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의미적으로 접근해서 마무리만 조금 해주시면 된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모든 paperwork, 그죠? 예, 모든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죠. 모든 서류가 뭐 한다면 여기 보시면 비자가 얼마가 걸린다? less than a week. 일주일 미만으로 걸려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보면야 on duty 같은 거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리고 미리란 말도 괜찮아 보였겠지만 그렇지는 않았고 정답은 여기서는 in order겠죠. 그래서 서류가 제대로 준비만 된다면 이렇게 해주시면 좀 판단하는데 어렵진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 절대 까먹지 않고 잘 정리해 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6번 갑니다. 6번 보시면 6번도 조금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문제 보시면 보자마자 단순하게 명사 어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미적으로 아는 단어를 이렇게 뜻을 판단하셨을 텐데 여기에 뭔가를 쓰고 하려고 했을 때 조금 이상하죠. 해석이 좀 잘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니어링을 좀 판단할 필요가 있죠. 정확히는 뭐라더라도 여러분 니어링이 뭔 것 같아요? 그쵸? ing니까 동명사인가? 분사인가? 아마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럼 최소한 동명사는 안 되죠. 왜? 앞에 명사가 있는데 뒤에 가서 ing가 붙어서 이거 뭐야? 아마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전에 출제가 됐을 때 학생들이 정말 많이 틀렸었거든요. 니어 자체가 뭔지 모르니까. 그때 물론 정답은 completion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묶어서 제 답을 먼저 얘기해버렸네. 그런 어쨌든 그런 표현형으로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니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보통 전치사로 인식을 많이 하시는데 분명히 형용사나 부사로도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가까운, 가깝게. 그죠? 네. 그 다음에 동사로도 출제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가까워지다예요. 뭐하다? 가까워지다. 그래서 near라는 말 자체가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치에 계속 가까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뒤, 이 단어가 왔을 때 구상에 가까워지다, 완성에 가까워지다, 편집에 가까워지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걸 파악할 수 있었습니까가 포인트였던 거야. 그죠? 예.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왔던 걸 체크하는 거니까 우선 암기하는 게 되게 중요했겠죠. 그래서 우선 near가 동사가 된다라는 거 포인트 꼭 좀 잡아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near completion이 실제 출제됐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공에 가까워지다라는 뜻이다라는 걸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했던 포인트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공에 가까워지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해석이 좀 잘 안 됐어요, 혹시? 해석이 잘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게 뭐냐면 with가 맨 앞에 나온 거 보이실 거예요. with가 꼭 문장 앞에 나온다기보다는 with 다음에 명사 나오는 거잖아. 근데 명사 뒤에 분사가 ing나 pp 같은 게 올 때가 있을 거야. 심지어 여기에 일반 형용사가 올 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부대 상황. 이것도 분사 구문 중에 하나거든요. 목적어가 보어하는 상황에서란 뜻이에요. 그래서 목적어가 보어하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해. 처음 보신 분들 반드시 아시는 분들 정리 꼭 마무리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어때요? 보건시설들이죠. 보건시설들이 완공에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with 다음에 명사 나오고 목적격 보어,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 이런 걸 뭐라 한다?
부대 상황. 용어는 까먹어도 되는데 목적어가 보호하면서 이 포인트 꼭 좀 기억해 주자라는 것까지만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공에 가까워지면서 이 finish first라는 곳은 뭐 하겠다? 어때요? 초점을 바꿨다라는 얘기죠. 그죠? 포커스를 바꿨다 그냥 해도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고용하는데 초점을 바꿨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명사 어민 의미도 좀 잘 잡아주시는데 지금 덩어리 표현 그리고 with가 들어갔을 때 해석 어떻게 했는지 그거까지 꼭 좀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들어갑니다. 7번 문제도 여러분한테 제가 오프라인에서 항상 강조하는 포인트인데 보기를 봤을 때 뭐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yet 봤을 때 not yet 혹시 생각나셨어요? yet 자체가 항상 부정문에 들어갔을 때 not 뒤에 오죠. 그래서 not yet이잖아요. 그래서 not yet 봐야지. 그래서 not이 있는지 봐. 없어? 그러면 정답 아닐 확률이 솔직히 거의 많죠. 그래서 아마 제가 봤으면 웬만하면 이거 버렸을 가능성이 많은 형태였고요. almost는 특징이 많지 않아요. 대신 almost가 보통 숫자 앞에 오는 걸로 많이 알죠. 우리가. 그래서 almost 다음에 뭐가 와요? 여기에 뭐 3이 나오면 거의 3주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니까. 그게 아니었을 때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게 뒤에 전체 almost all, almost every 이런 게 온다가 중요하거든요. 거의 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패턴처럼 우리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almost랑 묶어서 기억해 주시고요. expect는 써진 그대로 be expected to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자마자 be 밑줄 to였기 때문에 be expected to 아니야? 이렇게 해서 정답이 진짜 C였어요. 그렇게 해서 C번이 정답이 선택이 됐었고 그 다음에 relevant는 be relevant는 똑같은데 뒤에 뭐가 와요? to가 오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뒤에 명사예요. 동사가 아니라 명사. 그래서 형태만 보고 딱 캐치했을 때 D번은 무조건 배제될 수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이 여러분이 C번이라고 생각하시고 해석을 간단히 해봤을 때 말이 돼? 그럼 정답. 이렇게 하시면 그만이야.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하면서 틀리면 또 예외적인 거 받아들이고 이러시게 하시면 접근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여기에 써져 있는 거 외적으로 나오는 패턴 한 번 더 써본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1, 2, 3월에 나왔던 형태들이에요. 그래서 be yet to도 보이시죠? 그러니까 아까는 not yet만 썼는데요. be yet to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땐 보통 have yet to도 보셨을 거야. have to 사이에 yet 들어가는 거. not이 없더라도 아직 하지 않았더거든요. 근데 얘가 비동사 뒤에 yet to가 돼요. 그래서 저 자리에 뭐예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었던 거야. 해석했을 때 구분했을 때 아닌 거였지만 그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be expected to는 아까 봤던 그대로인데요. 능동형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써드렸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이제 시험에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쓴 거예요. 아까 be relevant to는 be relevant to 명사는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와서 학생들이 틀렸던 건 be reluctant to죠. 뭐 to 부정 동사 하는 거를 뭐하다? 꺼리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relevant는 어떤 명사와 관련이 있다는 뜻이고 얘 같은 경우는 동사가 오는 이유가 어떤 행위 자체를 꺼린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뒤에 그러니까 의미적인 건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뒤에 to가 나왔을 때 동사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거 이거 좀만 꼭 좀 구분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것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8번 문제 갑니다. 8번 문제는 자리 문제였는데 보자마자 혹시 보이셨어요? 그쵸? 그래서 동사 뒤에 뭐 써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예요? 당연히 이 동사가 몇 형식이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무드가 뭐예요? 그죠? 스무스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시죠? 그죠? 네. 그래서 유연한, 그죠? 부드러운 이 정도 의미가 될 테니까. 그리고 오퍼레이시 일형식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셨다면 당연히 operate smoothly에서 일형식 바로 선택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자리 문제가 나왔을 때 어형 문제로 형태가 나왔을 때 아무래도 부사를 여러분이 제일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8번에 지금 이 단어를 넣은 거예요. 일형식 문제, 일형식 동사의 부사 형태를. 그래서 체크를 꼭 좀 해주시고. 그래서 들어가는 자리 문제를 조금 이제 볼 건데 부사가 들어가면 문장 맨 앞에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주어와 동사 사이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까지 오고 나서 뒤에 동사 여기 사이에 목적어가 있을 때는 그 사이에 절대 부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사 수식해주는 부사가 동사 앞으로 들어가지 뒤로 가서 목적어 앞에 가서 들어가진 않는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거나 목적어까지 오고 들어가거나 근데 지금 여러분이 다 잘 아는데 이거 왜 썼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오프에서 학생들 보면 부사가 지금 자리 문제니까 그나마 좀 괜찮지만 어휘로 나왔을 때요. 가끔 해석을 너무 이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학생들 보면.
그냥 아무데나 부사를 막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러지면 안 되고요. 부사가 맨 앞에 있으면 문장을 수식하는 거고요. 동사 앞에 있으면 동사 수식하는 거고, 이렇게 목적어까지 오고 오잖아요. 그러면 동사 수식. 얘하고 같은 거예요. 그거 인지해야 돼. 그래서 부사를 해석해서 풀 때는 얘가 정확하게 뭘 수식하는지를 확인하자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는 분명히 동사 뒤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일형식일 때는 어차피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들어가서 유연하게 활용이 된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물론 앞에 들어가도 괜찮지만 보통 뒤에다 쓴다가 특징이니까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ing나 pp, 형용사 이렇게 오더라도 의미는 얘네가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 앞에 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뜻 있는 단어 앞에 들어간다. 기억해 주시고, 제가 이거는 하나 꼭 그대로 의도적으로 쓰고 싶었는데요. ing나 pp는 여기다 썼는데 제가 여기다 쓴 이유는 투부정사일 때는요, 여기 앞에다가 부사를 써도 되긴 하는데 보통 to 뒤에, 그래서 어휘 문제 풀 때요, 가끔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부정사를 수식하는 부사는 어디에? to 뒤쪽으로 많이 온다더라라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아시겠죠? 그거까지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그 정도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번외편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아무래도 헬프 동사를 많이 놓치니까 헬프에 대해 썼는데, 헬프 동사 뒤에 뭐가 와요? 목적어가 오죠.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가 오는데 이 투에서 뭐예요? 투를 생략해서 동사 원형이 올 수가 있어요. 꼭 사역동사처럼. 그래서 이름이 준사역동사잖아. 그렇죠? 그래서 헬프 뒤에는 목적어 다음에 투도 되지만 동사 원형도 된다. 기억해 주시고, 근데 특이한 게 헬프는 뒤에 원투두처럼 헬프 투두도 되는데 생략할 수 있다 보니까 투를, 그래서 헬프 다음에 동사 원형이 이렇게. 그래서 동사를 두 개 나란히 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헬프밖에 없어요. 조동사 말고요, 일반 동사에는 헬프밖에 없다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그것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다음 9번 들어갑니다. 9번은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딱 동사 interest가 딱 봤을 때, 여러분이 interest가 여기에 명사는 좀 아닌 것 같죠? 왜? 복합명사를 만들 때 앞에 명사에 s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복합명사는 아닌데, 그러면 동사인가 하고 쳐다볼 수 있었죠, 여러분들이. 하지만 뒤에 뭐예요? 동사가 있죠. 문장의 동사는 분명히 하나밖에 없죠. 동사가 두 개면 뭐예요, 여러분? 대답해야죠. 그렇죠. 접속사가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저 자리가 동사일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접속사가 있는지 확인했어야 되겠죠. 이제 제가 이거는 아무래도 오프에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라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실하게 동사류는 아니니까, 그러면 CD, 이건 준동사 문제가 돼버린 거 보이세요? 그래서 얘는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 분사 문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푸는 방식 지금 딱 떠올랐으면 어떻게 풀어요? 그쵸? 해석해서 푼다도 있고, 또 뭐예요? 목적어 유무로 푼다는 것도 있고, 사람 사물로 구분, 이런 거 막 좀 복합적으로 떠오르세요? 아니면 정리가 착착착 되세요? 그게 중요해요.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분사 문제는 거의 매달 출제될 거라고 예상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단어를 interest라는 단어 자체를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무슨? 그렇죠. 감정동사죠. 그래서 감정동사의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감정동사가 분사로 왔을 때 이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일 때 pp형, 사물일 때 in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사 앞에 있냐 뒤에 있냐, 물론 자리 중요하지만 그 얘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 여기하고들에게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 이렇게 왔을 때, 목적어 오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왔을 때 구분을 어떻게 해요? 비교 대상이니까 주어 다음에 어때요? 주격 보어. 그렇죠?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니까 주어랑 비교하고 목적어랑 비교하는, 이거는 아마 눈치챘을 거야.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교 대상이 누군지만 알면 된다. 그것만 잡으시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혹시 정리가 안 된다 그러시면 분사구문 꼭 좀, 분사편 꼭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명사 뒤에서 후치 수식해주는 분사가 나오면 무조건 그 앞에 있는 명사하고 지금 비교되는 포인트니까, 그리고 감정동사라서 스튜던트가 사람이니까 뭐가 정답? 네, PP가 정답. 해서 C번이 정답.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계속 나와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스튜던트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도우즈가 나올 수도 있어. 뭐뭐 하는 사람들. 원래는 후가 들어가면서 동사류가 오죠. 그래서 뭐뭐 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 해서 도우즈가 정답. 이렇게 출제가 돼요.
오케이? 자, 그렇지만 주격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가 생략되면서 어떻게 돼요? PP가 남아서 이렇게 수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스튜던트가 아니라 이게 도우즈가 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표현을 아셨죠? be interested in. be interested in에서 비동사만 빼면 이게 P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처럼 아는 be 플러스 PP 형태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비동사 빼면 뭐가 된다? 꾸며주는 분사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오프에서 학생들이 분사에 관련된 감정동사의 분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푸는지는 잘 알아. 근데 틀린 학생들의 공통점은 감정동사의 분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빈도가 많았던 애들을 제가 썼어요. 더. 그렇게 최근에 나왔던 걸 쓰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추가적인 것까지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저는 우선 몇 개만 적어놨잖아요. 그거 기억해 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것보다 감정동사보다 많이 나오는 게 일반 분사니까. 그래서 분사를 어떻게 풀 것인지 그랬을 때 보면 항상 분사가 명사 앞에 있을 때랑 뒤에 있을 때랑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요거 보는 거야. 분사가 명사 어디 있어요? 앞쪽에 있을 때 어떻게 풀어요? 그렇죠. 무조건 해석이야. 그랬을 때 개정한 보고서 개정된 이거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명사가 주어인 것처럼 해석해야 돼. 그래서 보고서가 수정해요, 수정돼요. 쥐가 어떻게 수정해?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수정된 보고서라서 리바이즈가 정답. 절대 까먹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분사가 명사 뒤에 올 때 있죠. 아까하고 다르게 완전 명사가 이게 있는 상태에서 뒤로 들어온 거 보이시죠? 아까 첫 번째 문제 풀었던 거와 똑같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서 수식할 때는 목적어 유무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지금 있을 때는 능동형이라 ing, 없으면 pp. 원래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 감정동사 분사가 아니고 다른 단어, 일반 분사가 왔다고 했으면 목적어가 없으니까 pp 정답. 이렇게 풀었어도 무방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사가 제가 조금 중요해서 좀 더 강조를 했으니까 꼭 좀 리뷰할 때 마무리 좀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다음 10번 들어갑니다. 10번. 10번은 부사 어휘가 드디어 나왔죠. 어휘 문제가 나왔을 때 보통 이 부사 어휘를 선택할 때요. 얘가 누구를 수식하는지가 중요한 게 1순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사 어휘가 나왔을 때 우선 항상 기본적으로 누굴 수식할지. 근데 이제 완전 이런 어휘 문제가 아니고 가끔 더 쉬울 때가 있죠. 뭐예요? 패턴형이에요. 패턴. 아니 부사에 패턴이 있나?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사 공부하실 때 보시면 뭐가 있어요? 숫자 앞에 들어가는 부사, 시제 관련 부사, 그쵸? 증가감소랑 어울리는 부사,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정리가 돼 있으면 보자마자 착착착착 정답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거 아니면 어휘로 했을 때 누굴 수식하냐에 따라서 선택해주는 어휘 문제가 돼요. 자, 그런데 이거 제가 가져온 문제는 난이도 최상. 뭐냐면 난이도 최상이란 말은 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문제적 문맥적으로 해석을 통해서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웠던 문제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단순하게 앞에 있는 is owned나 regulated 보고 답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지였잖아.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부사의 뜻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independent가 원래 의존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independent라서 뭐야? 독립적으로가 된 거죠. intention이 뭐야? 고의적인 거나 이럴 때 쓰잖아요. 의도적인 거. 근데 on이 붙었으니까. 그죠? 무심코. steadily 어때요? 꾸준히 계속해서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오토매틱하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이 좀 이상해요. 안 보여.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어휘 문제 풀 때요. 어휘 문제 풀 때 문맥적으로 해석이 들어가면 항상 뭐예요? 접속사가 중요해요. 전치사나. 그랬을 때 양보나 아니면 이유의 접속사나 전치사가 보일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but. 이 부분을 살려서 해석했어야만 정답이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게라지가 주차장이니까 그래서 주차고는 소유돼 있고 규제가 됩니다. 관리된다는 얘기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리가 이루어집니다면 컨벤션의 방문객들은 뭐 한다? 받아요. 뭘 받아요? 티켓을 받아요.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이게 뭐야? 아마 이랬을 거야. 이제 하나하나 넣으면서 접근하시면 되지. 근데 보시면 어떻게 돼요? 주차장 차고가 뭐야?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그래서 개별적으로 뭐예요? 소유가 되고 관리가 되긴 합니다만 방문객들은 어때요? 티켓을 받아서 사용할 수는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벗을 살려야지만 됐던.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 보통 건물 같은 데 보면 저희 학원 같은 건물도 보면 학원에 어때요?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건물이 크다 보니까 그쵸? 그거 상관없는 다른 다른 병원이 있거나 뭐 이러면 그분들 또 오시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면 만약에 이게 막 호텔이나 막 큰 데였다고 하면 그 관련 사람들, 그 호텔 방문하는 사람들 자기만의 그 티켓 끊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 한 문제를 풀 때 단순하게 이게 그래서 정답이 이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나왔을 때 이런 어휘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벗이 나왔거나 아니면 어때 여기 뭐 우리가 이제 뭐 올도가 나왔구나 아니면 비코즈가 나왔구나 그게 힌트구나라는 걸 아시란 말이지. 그걸 좀 강조드리고 싶으니까 다음에 어휘 풀 때 그 부분을 확인해 주자. 아시겠죠? 좋아, 여기까지 해서 파트 5를 마무리하고요. 저희 이제 파트 6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6 들어가요. 파트 6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해석 잘해야 되죠. 고민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처음부터 해석하시면서 들어가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석해 봤을 때 어땠어요? I'd like to inquire.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Would like to 아시죠, 여러분? want to예요. 그래서 원하고 뭐 물어보고 싶습니다라는 뜻이지. 뭐에 대해서? 오프닝이네요. 매니저. 그래서 엔지니어링 매니저 오프닝에 대해서. 오프닝이 뭐예요? 그쵸? 공석이죠. 우리가 행사하는 그런 오프닝이 아니에요. 오케이? 일자리 빈 일자리.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서 가산명사라서 분명히 복수형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프닝은 가산명사다 기억해 주시고 포스트잇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어디에? 너의 웹사이트에 최근에 게재된. 그죠? 제가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파트 6 풀 때 여러분이 해석할 땐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더 빠르게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돼요? 니네 그 포지션에 대해서 나 묻고 싶어. 거의 이 상태가 끝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야? I'm confident that 나 자신 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valuable addition인데 여러분 addition이 to 가잖아요. 그때 뒤에 나오는 to 이하에 대해서 to 뒤에 오는 명사에 따라서 그 addition 뜻이 달라져. 추가 인원, 추가 책, 추가 뭐 기계 뭐 등등등 그 명사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내가 사람인 상태에서 비동사가 오죠. 그러면 지금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에 명사가 왔는데 이게 동격이 돼야 되는 거니까 내가 될 수 있는 거야 되죠? 나. 그래서 여기에 내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중에서 디자인 퀄리티 프로포즈를 했을 때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여야 되죠. 그래서 당연히 뭐가 팀이 정답이구나라고 판단하기가 좀 쉬울 수도 있죠. 물론 여기 앞에서 공석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잡아낼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들이 동격의 형태를 가지고 했을 때 어떻게 효과를 보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팀이 정답으로 올 수 있었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삽입이죠. 삽입 문제는 내용 전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꽤 많거든요. 물론 안 중요하다라는 건 아닌데 막상 문제 풀 때 여기 정보 저기 정보 막 이런 정보를 다 가지고 풀잖아요. 됐다 어려워요. 그래서 무조건 앞문장에서 뭐라 했더라가 중요해요. 그래서 앞문장에서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나는 너한테 너네 회사에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일 거야. 그러니까 나 뽑아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게 하필 단락이 넘어갔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다음 문장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I am presently. 나는 현재 나 여기 직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나 지금 뭐로 일해? 그러면 지금 다음 문장에서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뭐라고 나와서 I have many years of experience in relevant industry. 괜찮아요? 괜찮죠. 그래서 나는 이미 관련 산업 분야에서 많은 경험이 있어. 현재는 내가 어디에 고용이 돼 있고 뒤에 가서는 나는 또 뭐 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A번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상태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you mentioned that. 너는 뭐라고 이야기해. 우선 이거 자체가 멘션 대신한 말 자체가 네가 한 말이니까 이거 받는 사람이잖아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이 얘기를 왜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 엔지니어링 디그리가 어때요? 이 일자리를 위해서 필수적이다라고 말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나 고용됐다란 말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자격 요건이 학위인데 학위 얘기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경험 지금 경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아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you should. 너는 했어야만 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너 왜 받았을 때 아직도 안 받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이 얘기하고는 상관이 하등이 하는 거 없죠. 그러니까 뒤에 내용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뒤에 앞뒤 내용 했을 때 C도 배제가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please let me know. 알려주세요. 어때요? 적합한 포지션 이용 가능한 지금 얘기하면 안 되지. 그쵸? 그래서 예상했던 그대로 A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또 뒤에 가서 뭐라 그래? 시제가 나오면서 I worked at이라고 나왔죠. 앞쪽에서 현재 얘기했고 현재 완료를 하면서 나 이렇게 이런 일도 했었어 라고 얘기를 한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뒤에 가서 나는 또 뭐 했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시제 흐름이 조금 더 명확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과거 시제가 왔으니까. 근데 물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표현이 뭐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following은요 기본적으로 순서 같은 거 나타낼 때 after의 동의어예요. 뒤에 to가 오면 안 돼요. 그냥 following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following the 뭐 event 같은 거, 그 뭐 행사 뒤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었겠죠. 그래서 to 때문에 안 돼. prior는 눈치챘죠? prior to 이렇게 됐겠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하기 전에 나는 뭐야 어디에서 일했었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잡아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때요? similar to죠. 이거하고 유사하게란 뜻이고. 그죠? 네. 그 다음에 considering은 단독으로 뭐예요? 고려해 볼 때. 동의어가 given이에요. given. 오케이? 이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뭐뭐를 고려해 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본적으로 아마 similar를 생각해 볼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것만 좀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순서를 나타내는 건지 비슷하게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건지만 좀 잡아내시면 여러분이 좀 구분할 수 있었을 텐데 비슷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시간적인 차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구나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prior to. 그러니까 similar 뒤에 to가 와서 얘가 이제 형용사가 뒤에 to가 붙으면서 전치사처럼 쓰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구분은 돼 있을 수 있었겠고요. 14번은 보기 자체를 보시면서 들어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which 뒤에 들어가는 동사죠. 그런데 지금 뭐야? I have attached a copy of my CV. CV가 뭐냐면 이력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resume 있죠, 여러분. resume. 우리가 미국 쪽에서 resume, 영국 쪽에서 CV 이렇게 한다는 말도 있긴 한데 조금 양식이 조금 다른 패턴이긴 해요. 근데 저희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이력서예요. 그래서 내 이력서 첨부했어. 그리고 나서 뭐야?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죠. 설마 여기에다가 제공했다를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 시제는 배제. 그러면 A, B, T 이렇게. 근데 D번은 현재 진행형이죠. CV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중이야? 이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현재 시제에서 수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 뭐야? 복수가 아니라 단수형인 B번의 provides. 당연히 여러분 스위치 하실 때 후가 여기 이제 뭐 사람이 나왔으면 후고 사물은 위치니까요.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나올 때 수일치는 주격일 때 항상 저렇게 선행명사에 맞추는 거죠. 단순하게 위치 보면서 단수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선행사가 단수라서 단수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좋아요. 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부분이기는 해요. 분명히. 하지만 여러분들이 파트 6는요. 푸시고 나서 반드시 정독을 몇 번을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난이도가 너무 쉽다 그러면 넘어가도 되는데 적어도 내가 한 2개 이상 틀렸다 하시면 무조건 4-5번 정도는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희 파트 7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중 지문이었어요. 3중 지문은 이제 사람마다 푸는 스타일이 다르긴 하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이제 저하고 아마 수업을 들으셨거나 저한테 한번 이런 특강 같은 걸 들으셨다면 패턴 아마 들으셨을 텐데 미리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문 3개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지문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너무 안 되면 푸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들어가기 전에 첫 단락에서 첫 문장 정도들은 확인을 하면서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무슨 존슨 카운티가 나왔고 워터 파이프 네트워크를 레노베이트 한다라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네가 무슨 파이프 라인을 봤구나 뭐 이 정도? 하고 이제 첫 단락은 읽었겠죠. 그러면 뭐야? throughout이 기간의 전치사죠. 그 기간 내내예요. 그래서 4월 내내 이 무슨 존슨 카운티 워터 디스트리는 뭐 한다? intend to 업그레이드 한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뭐예요? 말 그대로 이제 레노베이트 하는 것 자체가 업그레이드니까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찾고 들어가시면 좋겠고 어쨌든 뭐야? 구리 파이프 라인을 뭐로 바꾸겠다? PVC 파이프 라인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죠. 뭐 하기 위해서 하면서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깊숙이 여러분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래 그 정도의 느낌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해석을 어느 정도만 하시면서 들어가시고 그 다음 단락 이제 다음 지문 가셔서 지금 보시면 보자마자 무슨 노티스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표 스케줄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것만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됐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또 이메일이 나왔을 때 이메일 내용 확인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라 그래? 너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뭐 하겠다? 이 워터라인을 뭐 하겠다? 레노버 이거 뭐 쭉쭉쭉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로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가 이 정도만 좀 판단하시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나서 이제 풀로 들어갔겠죠. 자, 15번부터 들어가 보면 아티클에 따르면 하고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뭐야? What is indicated about the new? 그래서 새로운 파이프라인 보이세요? 문제 풀 때요. 파트 7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뭐예요? 지문이야? 보기야? 질문이야? 질문이에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질문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상했던 질문일 수 있긴 하겠지만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찾는 게 중요해요. 새로운 파이프가 포인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 보시면 추론 문제가 나왔을 때요. 가끔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보기를 먼저 보고 들어가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지문을 보고 오는 게 유리할까? 이런 거 있죠. 근데 추론 문제는 일반적으로는 뭐가? 보기를 보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는 그냥 파이프가 아니라 새로운 파이프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파이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부분을 찾으면 좀 더 쉽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조금 더 빨리 잡았다 그러시면 충분히 보기 다 읽지 않고 지문에 있는 부분만 캐치해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그게 파악이 안 되면 파이프 얘기만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좀 쉽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아, 새로운 파이프에 대한 내용이 어디 나온다 이런 것만 좀 파악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됐을까요? 오케이. 그거를 가지고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래도 보기 보면서 한번 들어가 보죠. 보시면 어떻게 돼요? 더 저렴이죠. 저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를 먼저 읽으면 항상 뭐예요? 키워드예요. 그래서 내가 키워드를 정확히 잡을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 단어 기억이 날 만한 것만 잡으셔도 괜찮아. 그리고 뭐야? Some equipment function better 보여요? 더 좋게. 안 읽어도 B번이거나 A번일 것 같죠. 좋은 내용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만 가지고 갈 수는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보면 아침에 설치. 그 다음에 뭐야? 자주 빈번하게 뭐 한다는 얘기예요? 검사된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풀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예. 그것만 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어쨌든 우리한테 지금 현재 보는 건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싸다. 그렇죠? 그 다음에 더 효율적이다. 이런 거 가지고 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PVC가 새로운 파이프였잖아요. 근데 PVC 파이프의 ability라고 하는 거 나온 거 보여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센스 있게 빨리 봤으면 여기 있구나라는 거 눈치챘을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돈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기능 얘기하는 건지 설치 얘기하는 건지 이런 거 보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뭐야? PVC의 능력인데 견딘다 그러죠. 뭐야? 더 큰 물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PVC 파이프의 능력은 어때요? 허가해 준다는 얘기죠. Better operation. 더 좋은 효율성 작동 보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런더리 머신 이런 거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기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해준다라는 게 포인트지. 물론 여기에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뒤에 보면 해로움도 줄여준다라는 얘기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문제가 나오면 이게 힌트가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정답의 위치가 여기 있을 거라고 감으로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뭐야? 새로운 파이프에 대해서 보겠다. 그 이름을 PVC로 썼구나. 이거를 캐치하는 게 중요했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정답이 B번이 되는 게 확실시 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자, 다음 16번 가보죠. 16번 보시면 일정인 거 보이세요? 저도 솔직히 이 스케줄 봤을 때 보자마자 여러분 어디로 가?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기를 보고 문제를 풀었을 때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 답이 안 나오는데. 그쵸? 여기 보시면 정기적으로 뭐예요? 일정이 업데이트 된다. 칸이나 이 사람이 만들었다. 그쵸? 그 다음에 몇몇 거주민들, 일부 거주자들이 뭐예요? 승인하지 않았다. 문제가 있다. 여기 여러분이 이 스케줄표 딱 한번 보잖아요? 없어. 그쵸? 그래서 아닌가 했는데 우리가 지금 파트 7을 풀 때요. 어쨌든 항상 갑자기 점프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놓친 부분, 아직 아닐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지문에서 일정 얘기가 나오는지 봐야지.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는 일정이 없는 게 확실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일정이 있는지 보는 거야. 그럼 일정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일정 얘기가? 처음에 일정 얘기가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분명히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쭉 가다가 여기 보시면 타임테이블이랑 나오죠. 보면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고 쭉 타임테이블 나오고 한 상태. 그 다음에 뭐야? Constant revision will be made to the schedule인 거 보이세요? 이렇게. 그래서 지속적인 수정이 뭐가 된다? 스케줄에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일정표가 바뀌는가 봐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뭘 보기를 아까 보면서 접근을 했을 때 보기를 읽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업데이트 레귤러리죠. 그죠? 예. 레귤러리가 아까 뭐예요? 컨스턴트가 된 거고, 그쵸? 예. 그 다음에 리비전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라서 정답이 A번이 됐었던. 이 문제도 잘 보시면 뭐예요? 내가 저기 있는지만 알았으면 풀었겠다라는 느낌이 들죠. 오케이? 자, 그리고 17번 들어갈 텐데 우리가 17번부터는 항상 16번도 마찬가지였지만 연계 문제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갖죠. 항상 지금 염두에 두셨어야 되겠고, 그 다음 키워드가 뭐예요? 4월 4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4월 4일 찾는 거야. 그래서 제가 실제 문제 풀 때 이렇게 풀 거거든요. 그래서 4월 4일 나오면 어때요? 여기 지명, 도로명 나온 거 보이세요? 도로명 나왔네 하고 문제 풀러 들어갔을 거예요. 문제가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 그럼 어떤 생각 들어요? 그 지문에서 지금 정답을 못 찾으면 연계 문제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연계 문제 아닐까라는 걸 조금 알고 들어갔으면 됐을까. 그래서 지금 보면 4월 4일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어떤 드로죠. 그래서 원래 문제 풀 때요, 여러분들이 토요일 힌트, 그 다음에 여기 스트릿. 그래서 힌트가 토요일하고 여기 도로명이 힌트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일 일반적으로 쉽게 나올 때 요렇게 출제가 돼요. 자,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이건 세부적이죠. 세부적으로 날짜, 세부적으로 도로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결국엔 도로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세부적인 게 아니면 그냥 공사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공사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다는 포인트를 잊어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사할 때 어떤다고라는 걸 봤으면 어땠을까?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기 뭐가 있었어요? several road 하고 나서 뭐야? completely inaccessible이란 말 보이세요? 도로 접근 돼 안 돼요? 안 돼. 도로 막힌다고. 그러니까 이걸 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음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적인 정보의 연계가 아니고 되게 일반화돼 가지고 그냥 도로 공사, 그러니까 레노베이션 하는 거에 대한 포인트였던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더 쉬울 것 같았는데 더 어렵게 느끼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저렇게 접근했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 3중 지문은 연계가 2개가 나오는데 3개도 나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17번이 연계로 출제가 됐었던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B번이 정답이었기 때문에 자꾸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18번. 이번에 또 추론이네요. 근데 여러분 키워드가 뭐예요? 이 사람의 스토어인 거 보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항상 문제가 어려울 때 이렇게 대명사로 나오는데 이건 지금 스토어를 받는 거죠. 스토어가 뭐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이 뭐예요? 스토어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사람이 지금 나온 거 보였을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스토어가 포인트가 된다라는 걸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 스토어에 대한 얘기를 빨리 찾아보는데 뭐라고 나와? 여기 your 스토어라고 나온 거 보이세요? 날짜 나왔죠. 토요일하고 여기 나온 거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트릿 얘기를 하긴 했었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토어 얘기를 봤으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보는 거야. 근데 여기에 뭐라고 나왔어? 일주일 동안. 이것도 일반화된 형태죠. 일주일 동안 닫는다고. 그 다음에 24시간 가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예요? 무슨 도로명? 도로명? 그렇죠? 도로명 했을 때 반응을 딱 하셨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최근에 가게 열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단순하게 가게 열었다라든지 가게를 몇 시간 운영한다. 이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잖아요. 왜? 공사 얘기하는 일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아닌데라는 해서 보기를 조금 걸러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거 가게를 뭐 운영을 24시간 한다라든지 어때요? 최근에 가게를 열었다라는 이건 아니지. A번은 좀 그럴싸할 수 있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선 명확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C번이라고 답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계인가 하고 찾아봤을 때 키워드가 뭐였어요 아까? 4월 11일 토요일. 근데 도로명이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쪽에 그 표에 보시면 일정표에 뭐가 나와 있어요? 4월 11일 날 도로가 어때요?
자메스 레인이죠. 그래서 이 가게가 어디다? 여기 앞에 있겠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될 수 있었다? C번이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던 연계 문제였어요. 됐어요? 그래서 연계가 조금 더 뭐 난이도가 막 엄청 높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 쓰셨으면 잘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9번 보시면 키워드가 누군데 어때요?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묻죠. 그럼 이 사람 찾으면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찾아요. 그럼 이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 보이세요? 사람의 신상이 이메일이나 편지 나오면 상단이나 하단에 분명히 위치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버먼트인 거 보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부 관료가 정답해서 보시면 비즈니스 오너, 공사장 인부, 그 다음에 워터 디스트릭트 테크니션, 거버먼트 인플로 이걸 판단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버먼트 정부 직원 아냐라고 판단할 수도 있었던. 근데 쌤 여기 워터 디스트릭트 테크니션도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답이 거기서 확실히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이 봐도 답이 안 나와. 근데 이 내용 자체가 뭐였죠? 이 내용 자체가 일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야? 워터 디스트릭트 테크니션이 뭐하다? 방문할 예정이라고 거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내서 우리 어때요? 여기 기술자가 가긴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가서 뭐 한대? 확인한대. 보이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디스트릭트 테크니션 중에 한 명인데 이런 이메일을 보냈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키워드가 앞쪽에 있었어요. 연계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뭐라고 나왔었냐면 Water District officials are consulting with local store owner. 보이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어때요? official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관리 직원들. 그래서 관리 직원들이 너네한테 가게 주인들한테 연락할 거예요. 왜? 일정이 어떤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불필요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연락한단 말을 했잖아. 누가 간다고 누가 연락한다는 얘기야? 직원들이. 그렇죠? 그것도 행정 직원들이 연락한다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을 찾을 때 연계 문제로 포인트가 되면서 죄송해요. 보시면서 테크니션 때문에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 관료 정답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답이 D번인. 연계 문제가 3문제나 나왔었네요. 17, 18번은 일반적인 형태였긴 했습니다만 19번이 조금 어려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테크니션이 정답이 아닌 근거를 아까 분명히 보셨죠. 테크니션이 방문한다고 했는데 그 테크니션이 방문하는 직원이 아니었잖아. 이건 상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키워드로 잡았냐가 관건이었을 거야. 됐어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그냥 한번 보고 한번 풀고 채점하고 제 설명 아마 들었으면 막 정신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딱 대충 그런가 보다 하고 딱 넘어가잖아. 그러면 효과적이지 않아요. 절대 오늘 지금 딱 바로 여러분 영상 끄시고 그 다음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지문을 3번, 4번, 5번 보셔야 돼. 그래서 정답의 근거를 본인이 다시 찾아요. 아,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다시 풀잖아요. 그러면 답이 거기 정확하게 그 줄 정답 이거 안 되거든요. 꼭 하셔야 돼. 그래야 실력이 돌아요. 물론 지금 시험을 앞두고 이 영상을 보시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라도 반드시 그 작업을 하셔야 돼. 그리고 앞으로 다음 달에 공부하실 때도 그거 잊지 마시고. 아시겠죠? 세븐은 정답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답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방식을 인지한 상태에서 보통 서로들 다 같이 찾거든요. 그때 본인이 고득점으로 갈 때 필요한 게 해석 실력이에요. 그게 돼야 패러프레이즈 된 걸 잘 찾는 거니까. 아시겠죠? 좀 잔소리가 많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독해 실력을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공부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에서 놓쳤던 부분들 단순하게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꼭 찾아서 확인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꼭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에 습관이 되면 좋은 성과 있을 거예요. 정리 잘 해주시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적중 특강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